안녕하세요. 티쿤시 KW 직판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직접 이렇게 만나는 기회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있잖아요. 채팅창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말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티쿤은 그 앞으로 세상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에 앉아서 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파는 일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쿤이 한국에 앉아서 영국에 있는 명품을 전 세계에 파는 일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입니다. 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티쿤이 무슨 삼성도 아닌데 한국에 앉아서 영국에서 수집한 명품을 일본에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이런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팔아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정말 하기 힘든 게 자국 안의 판매 활동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영국 물건을 일본에 팔고 한국에서 영국 물건을 브라질에 팔고 한국에서 영국 물건을 호주에 팔고 이런 일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영국발 일본향 명품점 홍보 동영상이에요. 방금 지나간 사람이 영국 대표입니다. 조회수가 1154회인데요. 잘 만들었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앉아서 영국 걸 이제 파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탁. 국내 최초 AI 플러스 인증.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군요. 여기요. 티쿤이 운영하는 미국 용기점이에요. 미국 용기점. 전부 다 국내에서 팔고 있을 때 이렇게 미국에 용기점을 내고 판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미국은 아주 멀잖아요. 이 먼 미국에 티쿤은 용기를 파는 거죠. 성패 문제는 오늘 얘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게 진짜 월경전상 직판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건강용품을 파는 거예요. 이분은 국내에서도 잘해요. 국내에 파는 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칠레에 스티커 파는 점이고요. 한국에서 한국에 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났냐? 성과 정말 많이 났죠. 작년에 2020년에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스티커점은 44억 원이 매출이 44억 원이었고 실사 출력물점은 41억 원이었고 명함은 37억 원이었고 플라스틱 용기는 24억 원이었고 공기 간판 15억 원이었고 9억 원, 8억 원, 8억 원, 7억 원에서 30억 원 이상 점이 3개가 됐고요. 10억 원에서 30억 원 점이 3개가 됐고 5억 원 이상 매출인 점이 11개가 됐었죠. 올해 3월에 19개 점이 5천만 원을 넘는단 말이죠.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티쿤은 국내에서 장사하지 말고 70억 인구가 사는 나라 밖에 물건을 팔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티쿤이 직접 팔아서 작년에 거의 200억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해보니까 장사 중에서 가장 쉬운 장사가 해외 직판입니다. 원인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죠. 아예 경쟁자가 없으니까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꾼은 전혀 없고 고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서도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거는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고기도 진화를 한대요. 그래서 낚시꾼이 많이 다녀간 저수지의 고기는 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요즘 낚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진화를 한대요. 근데 해외 직판은 아예 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그냥 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제발 해외 직판 하셔라. 티쿤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티쿤이 해외 직판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해외 직판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티쿤을 이용하면 가장 쉽고 편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티쿤 이용 안 하셔도 돼요. 방법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티쿤이 해보니까 해외 직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억도 산 거예요. 제가 2007년에 티쿤을 가지고 일본 직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전 회사에서 실패하면서 신용불량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없었어요. 할 게 없어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이 티쿤을 시작했습니다. 이 티쿤을 시작해서 올해 초에 이 건물 샀어요. 이게 5월 말에 우리가 입주할 거거든요. 그 서리풀 마을이 있는데요. 서초동. 그 티쿤 멋있죠? 이 건물이에요. 서리풀 터널 있는 데고 이거는 건물 옥상입니다. 이건 주차장이고요. 저는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해외 직판에서 80억짜리 건물을 샀다고 자랑하려고요. 여러분께서 하실 힘을 얻으시라고. 이거 산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제가 이 사업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티쿤식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생긴 거죠. 뭐 이것도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 4억도 사고 돈도 흑자란 말이에요. 계속 흑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티쿤 방식으로 해외에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거죠. 잘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 경쟁만 치열한 데서 살지 말고 해외로 나가면 돈 버는데 티쿤 이용해주면 너무 고맙고 티쿤 이용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돈 벌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돈 많이 벌면 티쿤은 덩달아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하는 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티쿤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직판하는 사이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이런 테이프를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 테이프점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일본 소비자들은 이 인터넷 쇼핑몰이 일본에 있는 회사, 일본에서 운영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회사와 서비스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보다 훨씬 더 일본다운, 이 말이 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데 하여간 일본 회사보다 더 일본 서비스를 더 잘해요.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말이 돼요.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이 회사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결제 수단을 써요.
이런 결제 수단을 쓰는데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결제 수단이에요. 근데 이 결제 수단 중에 텔레그램 플렉스 결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후불 신용 결제예요. 후불 신용 결제. 무슨 얘기냐면 회사 같은 데서는 살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월말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도 규정이 그러니까.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값을 나중에 받는 거는 부담스럽죠.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파는 사람은 불안하고 사는 사람은 후불제로 결제를 할 필요를 메워주기 위해서 회사가 생겼어요. 일본에. 그래서 후불 결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서로 거래해. 대신에 파는 사람은 나한테 3.2% 수수료를 줘라.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후불 결제가 생겼어요. 근데 일본 작은 회사들은 후불 결제 제도를 못 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티쿠는 후불 결제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티쿤 이용점들은 회사 소개 페이지를 눌러보면 여기나 이 티쿤이 나오지도 않게 해놨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실사출력물을 파는 회사들은 회사 소개를 누르면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동경에도 있고 오사카에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일본 회사 중에서 동경에도 회사가 있고 오사카에도 회사 있는 곳은 매우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경에도 회사가 있고 오사카에도 회사가 있고 동경에도 회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판매자들은 일본 회사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더 좋은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티쿠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앉아서 일본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명함 올해 3월 24일까지 7억 8천만 원. 이거는 실사출력물 7억 7천만 원. 스티커 7억 5천만 원. 스티커 회사가 이것도 운영하거든요. 이거는 디지털 스티커예요. 2억 8천만 원. 거의 10억 팔았잖아요, 벌써. 스티커만 공기간판 5억 6천만 원. 이렇게 다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일본에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쿤식으로 하면은 뭐 매출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또 티쿤은 이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뉴스란에 보면 뭐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은 현재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를 공개해요. 그래서 뭐 이 표를 뭐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할 때마다 다 그거 뭐 조작해서 하는 것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니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좋은 쇼핑몰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약한 게 이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현지화고 하나는 독립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티쿤이 추구한 거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좋은 쇼핑몰을 제공한다. 이게 현지화죠.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나가면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걸 현지화라고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티쿤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철저히 현지화해야 된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티쿤이 살았어요. 두 번째 티쿤이 추구했던 거는 독립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아마존에 입점하고 라쿠텐에 입점하고 소피에 입점하고 뭐 이런 타오바오에 입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티쿤은 제발 그런 데 입점하지 말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입점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입점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제로예요. 물론 제로라 그러면 욕먹죠. 뭐 몇몇 성공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성공하는 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거는 충분히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또 똑같은 소리 해요. 아마존 입점할 때는 돈이 안 들고 돈이 안 들면 뭐 하냐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는 거죠. 아마존 입점에서 이베이 입점에서 라쿠텐 입점에서 안 되는 이유는 브랜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샀다고 생각하지 셀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 신세계 백화점 안에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뭐 여자들은 잘 기억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브랜딩이 잘 안 돼요. 근데 장사는 단골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브랜딩이 안 된다는 거는 단골을 모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단골을 모으지 못하는 장사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DB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모두 고객 DB를 주지 않아요. 고객 DB를 주면 그 DB를 가지고 독립된 자기 점으로 손님을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쿠팡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돈을 퍼부어서 손님을 모아놨는데 그 손님을 다 데리고 자기 가게로 가버리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DB를 주지 않아요. DB를 주지 않으면 고객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몰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배송, 통관, 반품, 환불도 어렵습니다.
결제 수단도 제한됩니다.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진짜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찾을 수는 없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사람들은 또 거기 가요.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있네요. 아마존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박상신 대표의 글. 박상신 대표님은요, 한국에서 진짜 해외 직판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박상신 대표님 딱 그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이베이, 락쿠텐 이런 데 입점해서 물건 파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럼 역직구는 어떠냐? 역직구는 한국에서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놓고 해외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쇼핑몰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몰을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결국은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이 가장 좋기도 하고 또 실제 성과를 너무나 확실히 냈잖아요. 이게 다 성과를 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거예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독립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거 홍보 어떻게 해? 사람들은 늘 이 얘기 하잖아요. 아마존에는 손님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마존의 판매자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인데 나를 어떻게 알리죠?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카테고리 홍보라고 해가지고 상위에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홍보하지?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는 뭘? 한국에서 이미 다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선글라스 치면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네요. 아우, 한국은 네이버 스토어 진짜 너무 잘해. 정말 너무 잘해요. 여기 브리즘닷컴 이건 독립몰이에요, 그죠? 독립몰 이렇게 살아 있단 말이죠. NS몰, 칸투칸 이렇게 독립점이 있잖아요. 시원아이 시원아이 이렇게 독립점이 있잖아요. 하여간 뭐 이렇게 독립점들이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분한테 돈 청구하는데 이렇게 이걸 검색어 광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를 한번 보면요. 좀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새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큰 흐름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쇼핑몰에 어떻게 오느냐? 구글 리스팅 광고, 야후 리스팅 광고, 이거는 직접 쳐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게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검색어 광고로 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점들이 이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우린 직영점이에요. 공기간판점. 그 다음에 용기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이 점들이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는 비율이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제일 많은 티쿤도 검색어 광고밖에 안 해요. 그것만 제대로 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 검색어 광고만 제대로 해도 입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은 검색어 광고로 모집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어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이게 어제 열었어요. 이거 광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유튜브 광고를 많이 하죠. 이런 것도 유튜브가 좋긴 하고. 근데 뭐 이것도 유튜브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 명품에서 최대 좋은 광고 기법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한테 수익을 나눠주고 광고하는 방법을 쓰면 돼요. 혹은 이거는 유튜브 광고가 먹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검색어 광고만 일단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 방금 드렸어요. 검색어 광고하고 인플루언서 광고하고 활용하고 블로그 제휴하고 이거 한국에서 다 하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상품에 따라서 마케팅 수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본 라쿠텐에 들어가 있다. 이거 광고하기 깝깝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DB를 안 주니까. 이렇게 독립점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어제 열었어요. 이것도 어제 우리가 미국에 열었거든요. 이거 어제 우리가 열고 이거 어떻게 홍보할까요? 그냥 미국 구글에다가 광고하는 거예요. 검색어 광고만 해요. 지금은. 이거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겠어요. 뭐 타겟 광고를 하겠어요. 이렇게 일반 생활용품, 일반 소비재는 검색어 광고가 최고입니다. 검색어 광고만 하면 돼요. 그 나라마다 뭐 언어가 다를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 광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립점을 만들고 진행하면 된다. 티콘 보틀 들어가면 야 우리 일본에도 회사 있어. 일본 회사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일본 우리 법인에서는 미국 국기 안 걸어줬네. 치사한데 하여간 걸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도 나가면 됩니다. 자, 절차를 한번 보면서 나머지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그 티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티쿤이 하는 일과 이용자가 하는 일이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이 쇼핑몰을 제공해 주는 게 거예요.
직접 한번 볼게요. 자, 티쿤하고 계약을 하면 이런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드려요. 예를 들어 브라인드점에 가잖아요. 이 브라인드점에 가면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은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줍니다. 여기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사실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아마존을 쓰든 카페24를 쓰든 소피파이를 쓰든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매자에게 페이지를 열어줌으로써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 현황을 파악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얼마 팔렸는지 볼 수 있게 해주고 정산하고 이 프로세스는 모든 플랫폼, 티쿤 같은 서비스를 하는 모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아주 조금 틀리죠. 원리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상품을 등록하면 이런 상품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로 개발자를 두지 않고도 이런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배송을 티쿤이 해줘요. 해외 배송을 티쿤이 해주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제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품을 받아주고요. 필요하면 창고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에 가실 때에도 티쿤을 이용하면 티쿤 미국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 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해 드리고 성공 경험도 전수해 드리고 마케팅 교육도 해 드립니다. 가격 책정도 지원해 드리고요. 일본 외에 여러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럼 직접 이용사에서는 뭘 해야 돼? 셀러는 뭘 해야 되나? 하나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가게를 꾸미는 것, 쇼핑몰을 꾸미는 것은 셀러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광고하고 마케팅하는 것. 광고 마케팅은 한국어로 한국인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거나 다른 나라에 마케팅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티쿤이 대신해 줄 이유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객 응대는 원어민자를 채용해서 직접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일본의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전화번호가 050-5578-5510이라는 일본 전화를 한국에서 받는 거죠. 한국에서 일본인을 채용해서 일본 고객이 일본에서 전화를 하면 한국에서 응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국제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접 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응대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은 티쿤이 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이런 거는 티쿤이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쿤이 성공한 이유는 뭐 가장 성공한 이유는 잘 팔릴 것, 잘 팔릴 걸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 뿐이지 뭐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본에 나간 상품들이 전부 경쟁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경쟁력 있는 상품,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갖고 나가면 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상품 가지고 나간 것 뿐이죠. 경쟁력 있는 걸 갖고 나가는데 못 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보다 더 싼 상품이 일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린 거죠. 뭐. 한국에는 비슷한 회사가 넘치는데 뭐 일본에는 없으니까 팔린 겁니다. 그래서 뭐 팔릴 수 있는 물건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팔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 보면서 나머지 좀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 없는 저수지에 낚싯대 들이워서는 진짜 용왕님이 와서 잡아도 못 잡는다니까요.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문제는 수요가 넘쳐야 돼요. 근데 수요 넘치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조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릴까 수요 조사 방법.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보면 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그 나라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장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심스럽긴 한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도 아예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걸이 시계 수요 없습니다.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닌데 집에 가면은 방마다 벽걸이 시계가 뭐 피아노 위에도 하나 있고 뭐 너무 많아요. 수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차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수요가 뭘까요? 거울 같은 거 수요가 있을 듯 하지만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이런 거. 수요가 전혀 없는 물건을 가지고 팔려고 하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도 없는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치 팔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 김치 먹기는 먹겠지만 한국 사람처럼 안 먹잖아요. 여러분 natto 좋아하세요? 일본 natto?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찾아서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혹은 독일 소시지 좋다고 쳐요.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악착같이 찾아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수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또 수요 없는 게 뭘까요? 기능성 화장품 수요를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 이거는 기능이 입증돼야 되잖아요. 기능이 입증돼야 되는 상품은 기능 입증시킬 때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가피주 한국이나 먹지 누가 먹겠어요? 한국에서 잘 안 먹는데 이런 것처럼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할 때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또 수요는 있는데 경쟁력이 없어. 이런 경우도 많죠.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양말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슨 특별한 경쟁력이 있기 힘들잖아요. 일본 판매자도 지금 중국에서 사왔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경우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경쟁력은요,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상품은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팔면서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상해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건데요. 중국 원주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았어요. 경쟁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경쟁력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 용기 경쟁력을 갖고 미국에 진출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경쟁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일단은 경쟁력이 있고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악기, 공구 이런 거는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공구가 워낙 좋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경쟁력이 생기겠죠. 한국 주방용품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보면 아니 락앤락이죠. 그거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 유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왜 인도네시아에 안 팔까요? 솔직히 전 화가 나요. 도대체 왜 이 좁은 땅에서 그 수많은 용기 제조업자들, 주방 용기 제조업자들이 싸우고 있냐고요. 인도네시아에 프라이팬 팔면 안 될까요? 베트남에 프라이팬 팔면 안 되나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프라이팬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만 나라는 아니잖아요.
브라질에 팔면 안 되나요? 정말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력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근데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선진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걸 잘 따져보는 거죠. 근데 아주 분명한 거는 한국에서 경쟁력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혹은 온라인 해외 직판은 사무실도 없이 컴퓨터,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된다.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정말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 표 보이나요? 2008년에 티쿤이 일본의 명함 스티커를 팔 때 인원이 한국 6명, 일본 1명이었어요. 정말 잘 팔렸어요. 7명이 했다니까요. 물론 이때는 우리가 개발자도 있었잖아요. 근데 물건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렸나 볼까요? 이렇게 팔렸어요.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팔렸죠. 어제 우상향 45도 각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2008년 7월, 2007년 10월에 오픈했으니까 이 숫자는 똑같아요. 7명이었어요. 2009년이 되니까 한국 8명, 일본 4명이에요. 2010년 되니까 29명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 성장 기간 동안 돈을 버는 족족 사무실을 늘려야죠. 컴퓨터 더 들여다 놔야죠. 계속 돈이 없어요.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고 이익이 똑같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비용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제 얘기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흑자가 날 때까지 2년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티쿤에게 주는 돈은 없어요. 티쿤한테는 뭐 수수료라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수수료라는 게 우리한테 계약하면 플랫폼 이용료 우리가 이제 뭐 홈페이지 봐드리고 마케팅할 방법을 세팅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다 해서 1,000불 받아요. 1,000불. 뭐 1,10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거 받고 2달 동안 우리는 정말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팔리면 우리는 하나도 돈 안 받아요. 우리는 판매된 거에 한해서 1,000달러까지는 8%, 결제 금액이에요. 결제 금액 1,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7%,
$2,000에서 $3,000. 그러니까 뭐 편하게 하면 200만에서 300만 원까지는 6% 이렇게 받아요. 그것도 그달 한 달 수수료 총액이 5,000달러, 500만 원 넘어서면 그 이후는 3%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하면은 직접 개발하고 그 나라의 법인을 두는 것보다 더 편리하단 말이죠. 정말 싼 거죠. 이렇게 티쿤에 주는 이용 수수료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2억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이건 뭐냐? 먹고 사는 돈이에요. 먹고 사는 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해외 직판을 하던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던 기본 조직이 이 4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총지휘자 있어야 되고요. 퍼블리셔가 있어야 돼요. 퍼블리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는 웹 디자이너와 웹 퍼블리싱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구분이 된 거죠. 퍼블리셔는 모바일, 데스크탑, 패드 이 모든 인터넷 기기에 인터넷 쇼핑몰이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상태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종이고요. 웹 디자이너는 실제로 보이는 화면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가지 퍼블리싱과 웹 디자이너 둘 중에 한 명이 없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웹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사람에게 외주줘서 퍼블리싱을 외주줘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남의 집하고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웹 디자이너고 퍼블리셔는 퍼블리셔예요. 여기에 원어민자도 한 명 있어야죠. 근데 웹 디자이너가 원어민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그 주방 사장님이 주방도 하고 뭐 서빙도 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장 혼자서 테이블 4개 놓고 뭐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요리도 하고 손님 접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게예요. 근데 그런 가게가 뭐 발전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총지휘자가 퍼블리셔면서 웹 디자이너면서 원어민자일 수 있죠. 근데 그런 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 거면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만 할 텐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직을 구축해야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쭉쭉쭉쭉 회사의 인원이 늘어나요. 근데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원 늘어나는 거 제일 싫어하죠. 근데 인원을 안 늘리면은 일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 4명 최소한의 인원이다. 여기 지금 포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총지휘자가 지금 포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지나야 흑자가 나는 게 인터넷 쇼핑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많은 점들이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성공하는 모든 점들이 1년 반 안에 흑자 손익분기점을 넘는 경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겪을 경우에 2년 정도 지나야 흑자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상점 꾸미기 하시고 이제 이때부터는 전상점 꾸미기 작업은 웹 디자이너가 하면 돼요. 웹 디자이너가 퍼블리셔와 힘을 합쳐서 전상점 꾸미고 근데 이제 사장께서 CEO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정도면 안 하셔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 모르면 하면 안 돼요. 돈만 날립니다. 진짜 인터넷 쇼핑몰은 해서 흑자 내기까지 2년 반은 걸리는 데다가 광고 비용까지 따지면 정말 금방금방 돈 깨지거든요. 근데 인터넷 쇼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는 CEO가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인터넷 쇼핑몰을 리더가 알면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가격 정하기, 마케팅 세팅, 전화기 준비, 결제사, 배송사 연결은 티쿤이 도와드릴 거예요. 발송은 티쿤 물류센터까지 갖다 놓으면 티쿤이 만들어 놓은 배송 루트를 이용해서 다 배달해 드립니다. 근데 배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오늘 보낸 물건은 다 내일이면은 일본에 도착해요. 그래서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산은 해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회사의 경우 정산을 누르면 우리한테 청구할 돈이 189만 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이 완료되고 거래가 끝난 경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경험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같아요. 수요와 경쟁력 조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 자금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조금 정리가 덜 돼가서 아직 안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티쿤이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성공했었던 이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좀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하면 팔린다는 거고요. 모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티쿤에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지금 발언하실 분은 해제하고 발언하셔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불편하시면 채팅으로 발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티쿤 직영점을 성공했던 그 금원 거는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티쿤 해외 직판 카페에 거의 모든 정보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카페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복사하셔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2시에 월전 정담이라는 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단어인데 월경 전상이에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저한테 시간 내서 좀 대화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귀찮으시잖아요. 괜히 또 부담 주는 것 같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2시에 그냥 줌방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2시에 줌으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댓글로 올려주세요. 어떤 내용 나도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올려놓으면 댓글 보고 제가 준비해서 저도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또 여러분도 어렵게 저한테 요청하신 건데 저도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2시 매일 2시에 제가 진행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 명이라도 그냥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성의껏 준비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자, 질문할 거 없으시면 그 매일 있는 2시 월전 정담 시간에 대화하는 거로 하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준비하셨다가 여기다 댓글 올려주세요. 이거 공지해 놓을게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해외 집판 카페에 모아뒀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오늘 대략 설명드렸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2시에 봬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칠게요.